정찰 및 초기 침투. 공격자는 표적으로 설정한 기업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격의 방법을 설정합니다. 해당 기업의 이메일 보안 솔루션이 취약하다는 것을 파악한 공격자는 이메일을 이용한 APT 공격을 시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발표를 맡게 된 스틸리언의 박찬함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선 불금에 이렇게 그 멀리까지 와서 발표 드리러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제가 발표를 여기저기서 막 하다가 일반적인 발표나 해킹 시연은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공격과 방어에 대비를 시켜가지고 15분씩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리고 준비도 조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3분 이내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개인이랑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릴 텐데 일단 저는 그 과거에는 뭐 해킹 대회 이런 거를 많이 나갔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금감원이나 뭐 경찰청 이런 데서 자문 활동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킹 관련된 서적을 쓰기도 했었고 등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회사 소개를 제가 넣은 이유는 보통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뭐 회사 잘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회사가 많이 어렵구나 막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급여를 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급여를 겨우 줄 정도로 힘들구나 이렇게 하셔서 좀 소개를 조금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그 회사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벤처기업 협회에서 그 우수벤처로 선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좀 제일 그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표지 모델로 그 촬영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표지가 나오면 그 페이스북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장관상이나 뭐 올해의 스타트업상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그 상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각각에 있는 개인들은 뭐 대통령상이나 이렇게 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취약점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발견을 하면서 연구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회사 소개 페이지인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집중해서 하는 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바일 앱을 보호하는 솔루션인데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iOS 모두 지원하고 뭐 은행이나 증권사, 뭐 통신사, 대기업, 뭐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같은 곳들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저희 솔루션 쪽에서는 핵심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상 키패드라고 해서 그 모바일 웹도 지원하고 이투도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발표랑 가장 많이 연관된 게 그 공격자 관점의 보안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이킹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모바일 앱 아니면 뭐 그 웹페이지 아니면 메인 프레임 뭐 서버 뭐 개인 PC 등등 엄청 많이 했는데 하면서 보통은 발견했을 때 심각한 취약점 기준으로 성공률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삼아서 이 발표에 좀 많이 녹여냈고요.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 일단은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침투라고 해서 사용자 PC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PC에 접근을 했으면은 그 일반적인 권한이 아니라 좀 높은 권한, 관리자 권한으로 올라가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악성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권한을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한을 상승한 다음에는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 공격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격에 성공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연결을 계속 APT처럼 유지를 하면서 자료를 탈취를 하고 뭐 스크린샷을 찍거나 뭐 동영상을 빼오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목차를 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 같은 경우는 초기 침투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색깔이 조금씩 진하기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룰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션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파트에서 이렇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회사 소개서에서 일부를 발췌를 해온 건데 실제로 공격을 할 때도 방금 그 목차랑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라고 해서 발표에 맞춰서 뭔가 그 솔루션에 좀 적합하도록 저희가 시연을 준비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공격을 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세션 자체를 그 순서를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 첫 번째로 초기 침투 부분을 먼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는데요. 일단 초기 침투라고 하면 보통은 뭐 웹을 해킹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악성 코드를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성공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악성 링크를 사용자한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일을 통해서 링크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럴듯한 정보라고 하면서 클릭을 유도를 해서 클릭을 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뭐 네이버나 아니면 그 뭐 동아일보 이런 유명한 웹사이트들을 해킹을 해서 그 메인 페이지에다가 악성 코드를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두면 그것만큼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시나리오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메일을 저희가 보냅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위에 보시면 악성 링크를 포함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뭐 당연히 악성 링크를 클릭하세요라고 보내지는 않고 뭐 초대장을 보내서 초대장에 참가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악성 링크가 동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악성 링크가 동작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자의 PC를 탈취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밑에 보시면 이게 웹브라우저에 대한 그림입니다. 저희가 그 취약점에 대한 트리거 역할로 웹브라우저에 대한 취약점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악성 링크를 클릭하면 웹브라우저, IE 브라우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통해서 사용자 PC를 강제로 악성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들어서 탈취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조금 더 세부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웹브라우저 취약점이라고 했는데 여기 시연에서 쓸 취약점은 이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이고요. 이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이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제가 네이버 웹사이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취약점 코드를 한 줄 삽입을 했다라고 하면 접속자 수가 1000명일 경우는 1000명에게 제가 공격을 하는 거고 10만 명이면 10만 명에게 제가 취약점을 공격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악성 링크를 클릭하면 할수록 PC에 대한 장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접속자 수에 피해가 비례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약한 버전의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악성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접속과 동시에 PC가 감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악성 코드 종류가 일반적인 악성 코드가 아니라 랜섬웨어일 경우에는 이게 좀 심각해지는 거죠. 만약에 하루에 100만 명이 접속하는 웹사이트에 이걸 넣었다. 근데 실행되는 악성 코드가 랜섬웨어였다. 그러면 100만 명 중에서 뭐 1%, 10,000명만 이 취약점에 해당이 되어도 10,000명이 모두 다 랜섬웨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 자체가 지금 뭐 랜섬웨어가 심각하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건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아니라 이 랜섬웨어 같은 것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이런 웹 브라우저 취약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랜섬웨어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해커들이 그 해킹을 했을 때 악성 코드를 주로 실행을 시키던 거를 악성 코드 중에서도 랜섬웨어를 실행을 시키게 되어서 이 문제점이 좀 크게 확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그 공격을 쭉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쓰지는 않을 거고 리버스 쉘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리버스 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다들 쉘은 아실 것 같아요. 쉘이 뭐냐면 그냥 윈도우에서 CMD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맨드 창. 근데 해커가 이 커맨드 창을 통해서 원격으로 피해자의 PC에 접속해서 커맨드 명령을 통해서 디렉토리를 파악하거나 파일을 파악하거나 데이터를 빼오거나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럼 리버스 쉘은 뭐냐 했을 때 리버스 쉘은 단순히 말하면 일단 일반 쉘 같은 경우는 해커가 해커 PC에서 서버, 은행 서버로 접속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명령창을 쉘이라고 하면
리버스 쉘은 반대입니다. 그 해커가 서버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해커 PC로 연결을 성립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왜 반대로 연결을 성립하도록 하느냐라고 하면 건물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 쉬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들어갈 때는 뭐 이름도 쓰고 회사도 쓰고 아니면 뭐 신분증도 내고 이렇게 해서 막 쓴 다음에 그 카드를 받아서 카드를 찍고 들어가서 위에서 또 통솔해서 들어오고 엄청 복잡하죠. 이게 왜냐면 건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믿을 수 없는 사용자라는 판단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건물에서 뭐 미팅이 끝나든 아니면 뭐가 끝나든 하고 나올 때에는 뭐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나와도 문 다 열리고 그 밑에 1층에서도 다 열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한 번 이미 안으로 들어갔다는 가정에서는 밖으로 나오기가 그만큼 쉽다는 거죠. 이게 컴퓨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 해커가 서버로 접속을 할 때에는 체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서버가 해커로 접속을 요청을 해서 연결이 맺어질 경우에는 이 뭐 보안에 대한 체크 자체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해커들이 해킹 대회를 하거나 해킹을 할 때 이 리버스 쉘 방식을 정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악성 코드를 실행을 시키는 것들을 리버스 쉘이라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연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막 해커가 치는 화면 중에서 영어가 한 번씩 쫙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 여기 시연 영상에서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해커가 해킹을 하려면은 뭐 프로그램들이 많아야겠죠. 예를 들면 뭐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뭐 압축해둔 게 있으면 압축을 풀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종의 유틸리티들을 다운받는 그런 스크립트를 저희가 준비를 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보시면 뭐 그 세븐지라고 하는 압축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을 거고 그리고 유틸즈라고 하는 그 해커가 사용하기에 좀 편한 유틸리티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격에는 그렇게 크게 뭐랄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메일을 통해서 악성 링크를 유도를 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자 PC를 1차적으로 탈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연 영상을 좀 여러 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이 해커의 화면이고 그리고 왼쪽은 해커가 해킹을 시도를 할 피해자의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VMware로 가상의 서버를 구축을 해둔 상태이고요. 그리고 파이어웨이에서 그 참가 신청서 다 받으셨죠? 참가 신청서에 대해서 저희가 해킹 코드를 심어서 다 보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보낸 건 아니고 시연용으로 따로 보낸 겁니다. 보시면 이제 해커가 메일을 일단 보내야겠죠. 악성 메일을. 그러면 이제 메일을 보낼 때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일에 대해서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상적인 뭐 해킹 메일입니다 이러면 안 읽을 테니까 유저 포럼입니다라고 하고 이제 제목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용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받으신 것과 완전 동일한 그 참가 신청 메일을 저희가 그 첨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차이점은 참가 신청 링크를 클릭을 하면 그 악성 링크, 앞서 설명드린 악성 링크로 유도가 된다는 부분이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일도 다 받으신 걸로 아는데 파일도 등록을 하고 정말 동일한 메일로 이렇게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해커의 역할은 여기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피해자의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메일을 기다리고 있죠. 이게 메일이 바로 오지 않고 이렇게 여러 네트워크를 거치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 이게 시연 영상 봤을 때도 이게 좀 많이 기다렸는데 이게 발표하면서 기다리니까 멀쩡하네. 한 5초 안으로 메일이 올 예정인데요. 4, 3, 2, 1, 땡. 됐어. 메일이 왔죠. 그래서 메일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참가 신청 버튼을 눌러서 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참가 신청 버튼을 누르면 빨리 안 누르. 빨리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 게 보이시죠? 뭐 정상적인 참가 신청 메시지가 안 뜨고 이상한 창이 뜨고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원래라면은 정말 정상적인 참가 신청 페이지랑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해킹을 당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수상한 그 화면을 띄우도록 저희가 시연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링크 클릭을 함과 동시에 이 사람은 해킹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참가 신청 버튼을 눌렀는데 누른과 동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이 동작을 하면서 해커 PC의 악성 코드를 실행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실행시켰을 때 실제로 그 해커 PC에 감염된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해커 PC에서 감염된 사람의 PC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런 페이지를 저희가 임의로 만든 거고요. 여기 좀 확대를 해보시면 이제 감염된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감염된 컴퓨터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감염된 IP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원하는 정보들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하냐 하면 이제 커맨드에다가 저희가 명령을 입력하는데 이 명령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리버스 쉘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저희 악성 코드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리버스 쉘이 실행되도록 명령이 실행이 되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작업을 해야겠죠. 리버스 쉘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서버가 접속을 하는 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막 까만 화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6666번 포트로 해커가 대기를 하고 있으면 서버가 알아서 내 컴퓨터로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쪼르륵 뜨죠. 이게 그 서버가 우리 해커 컴퓨터로 접속을 하면서 쉘을 띄워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쉘에서 뭐 이렇게 명령을 치면 이게 사용자의 PC 화면과 완전 동일한 사용자 PC를 뒤지는 것과 동일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whoamI라고 명령을 치면 이 피해자의 그 PC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IP 정보를 치면 이제 피해자의 IP 정보가 이렇게 47번이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사용자 PC에서 내 문서 이렇게 보면은 파일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대로 아까 그 디렉토리를 가서 파일 리스트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피해자 화면과 동일하게 이렇게 싱크가 되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적인 공격은 끝났고요. 그리고 2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공격을 했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악성 문서를 통해서 저희가 공격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악성 문서를 놔둔 이유는 제가 뭐 어디 기관이나 이런 데 자문 회의를 가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금융사나 이런 곳에서 내부 해킹을 당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문서 매크로를 통해서 해킹을 당해서 내부망에 침투가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문서 매크로 공격을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 매크로를 간단히 알아보면 HWP, DOC, 뭐 엑셀, PPT 등등 모든 문서 내부에서 스크립트를 제공을 합니다. 스크립트란 기능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크립트 기능이 단순 스크립트가 아니라 사용자 PC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근데 문서 매크로가 딱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경고창이 뜨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경고창 자체는 그렇게 신경을 사회공학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하면 신경을 쓰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서 매크로 공격은 이런 식으로 비회 스크립트 기반으로 내부 그 매크로 악성 코드를 추출을 하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 서버 연결을 한다든지 뭐 파일 다운로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간단한 언어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기는 쉽고 당하기는 더 쉽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시면 일단 악성 첨부 파일을 아까와 동일하게 보냅니다. 사용자에게. 그러면 이 첨부 파일을 매크로를 읽겠죠. 첨부 파일을 읽으면 읽음과 동시에 이게 감염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이 받으셨던 이 메일 같은 경우는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메일 주소를 이렇게 아까와 동일하게 보내죠. 그리고 하나의 차이점은 이 악성 첨부 파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악성 엑셀,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그러면 매크로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겠죠. 다운로드를 받으면 지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해뒀는데 다운로드를 받으면 파일을 열겠죠. 참가 신청에 대한 파일. 그러면 뭐 당연히 인터넷에서 받았으니까 편집 사용 버튼은 있는 거고 콘텐츠 사용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용자 PC가 해킹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킹 당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아까와 동일하게 다시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 해커 PC가 감염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동일하게 PC 명이랑 시간이랑 뭐 그다음에 IP 주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참가 신청 그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넣어뒀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제 공격 그 시나리오이고 나중에 공격 영상들을 조금 더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이후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 초기 침투는 여기서 끝내고 그 보안 쪽으로 제가 넘기겠습니다.